숲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단상들을 기록하고 저 나름대로의 치유 과정을 체계화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최초의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각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깔아서 맨발 체험장을 만든다 이런 기사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예. 맨발로 걸을 때 꼭 황토길이어야 합니까? 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연의 숲길, 자연 그대로의 길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황토는 그 자체가 점성이 풍부해요. 점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전기예요, 전기. 땅속에서 올라오는 전기가 몸 안으로 흐르려면은 수분이 많아야 물기가 있어야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황토가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황토에는 많은 유익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으면서 이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전자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유익균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준다. 그런 접지 효과 측면에서는 바닷가 물이 찰랑찰랑한데 모래. 네. 물이 찰랑찰랑한 모래사장 그리고 갯벌을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겠네. 여기서 바닷길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은 염도가 3.5% 정도 됩니다. 바닷물은. 일반 물보다 소금물이 염도가 높은 물일수록 전기가 더 잘 통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올라오는 전자가 훨씬 더 우리 몸으로 빠른 속도로 전도된다. 그래서 접지 효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맨발로 걷는 효과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숙면을 취했다고 그러셨고 대장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 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잠깐 이 맨발의 효과를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자, 지압 효과는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시면은 그 장기의 모든 지압점들을 다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로 지압을 하잖아요. 내 몸무게로. 그러니까 천연의 완벽한 지압입니다. 그 지압을 통해서 얼마 전에는 자갈만 걸었다는 분이 집안에 자갈을 깔아놓고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었더니 10년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었는데 3개월 맨발로 걷고 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다음에 접지 효과는 이거는 방대합니다. 자, 우리 땅은 제가 생명의 자유전자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왔느냐? 태양에서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옵니다. 전자가 지구의 전리층까지 도달해가지고 지구 이 전리층에서 1초에 44회를 치는 평균 44회를 치는 번개를 통해서 1000회에 달하는 네오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자가 그 번개와 네오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와서 대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배터리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바로 2010년도에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기술자와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라는 심장의학자 그리고 가에탕 슈발리아라는 그 공학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리한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자, 우리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몸의 전압을 재면은 300mV, 400mV, 500mV 막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발을 벗고 땅과 딱 접하면은 순식간에 0V로 떨어져요. 그래요. 자, 그 이유를 클린트 오버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음전화를 띤 전자가 우리 몸 안에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는 양전화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자, 그러면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신장염, 동맥경화 이 모든 현대 문명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가 맨발로 땅과 접하는 순간 중화되고 소멸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를 평균 2.7배로 올려줘요. 자,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혈액이 막 끈적끈적했던 혈액들이 쫙 묽어집니다. 포도알처럼 막 늘어서게 됩니다.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혈전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에 모낭세포가 막 혈액이 안 도니까 머리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막 머리가 빠져요.
탈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고 막 듬성듬성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혈액이 왕성하게 돌면서 모낭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고 하니까 탈모됐던 분이 새로 발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어졌던 분들이 검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막 검버섯이 피었던 분들, 그리고 주름이 자글자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그 세포에 혈액이 막 공급되고 영양소가 공급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치유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맨발 걷기로 그 건강이 치유된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는 분 몇 분 소개해 주시면요. 뭐 여러분이 계시는데, 자, 만성 두통으로 뇌수술까지 받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 가지고 안 되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끝나고 나서 계속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에 맨발 걷기 숲기 힐링 스쿨을 대모산에 설립하면서 그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신 그분이 맨발로 걸은 지 2달 만에 모든 진통제를 하나도 안 드시고 생활해 왔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도 대서특필해서 났지만은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반한 박성태 님이 등반 가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프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암세포로 썩어 있다. 그래서 더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으로 PSA 지수가 935까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다. 그런데 이분이 제 책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읽으시고 맨발로 걸으면은 살 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 뒤에 금대산을 처음엔 한 2주간을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힘이 나가지고 걸어서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935의 PSA 지수가 0.358로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다가 9번, 10번 흉추가 새까맣게 썩어 있었는데 그게 하얗게 재생된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요컨대 네. 그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 그래서 발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치유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주의할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일반적인 상식 또 의학계에서는 당뇨 걸리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나면은 아물질 않으니까. 자, 여기에 왜 당뇨는 생기는가? 그리고 왜 당뇨가 생기면은 아물질 않는가?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렇게 있는데 제1형 당뇨는 췌장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돼 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에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왜 못하냐면은 면역계는 전자가 충전이 돼야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고갈된 상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파괴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슐린은 생성이 되는데 왜 혈당량이 안 내려가느냐. 인슐린이 생성이 돼 가지고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안으로 밀어넣어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가 타가지고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당뇨 계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포도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문을 열어 젖혀야 되는데 문을 열어 젖히려면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자가 고갈돼 있으니까 열지를 못해. 그래서 포도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타지를 못하니까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은 전자가 막 충전이 되니까 인슐린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를 막 밀어넣는 거예요. 저항성이 내려가고 따라서 혈당량이 내려가는 겁니다. 당뇨가 치유되면서 상처도 빠른 시간 내에 아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맨발 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어서 맨발 걷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실전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로 알려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맨발 걷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그런 실전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맨발 걷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파상풍 주사부터 맞으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해요. 네네네. 그건 좀 안전을 위해서 그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말씀하셨으니까 맨발로 걸으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가능하면은 이제 맨손 체조를 해서 몸을 좀 유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눈앞을 주시해서 혹시 위험물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길 밖으로 풀숲으로는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박또박 걸으시면서 혹시 돌뿌리가 있더라도 이 질질 끌리게 되면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혹시 옛날에는 이 못이나 또는 그 철조망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 찔리면은 거기 녹으로 인해 가지고 파상풍이 이제 감염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파상풍 예방 접종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으시면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도 이제 되는 그런 거고요. 만에 하나 그 위험성 대비해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어요. 이제 맨발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걸어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 걸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 이 맨발 걷기는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물주가 원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땅을 밟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현대 들어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땅과 접지가 차단되면서 살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길을 걷고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못 걷는 거예요. 땅과 접지가 차단된 수십 년이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각종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흙을 밟아야 되는 거죠. 흙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밟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된 흙길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뒤에 뒷길이나 또는 아파트 주변에 또는 우리 거주지 주변에 도시공원, 공원에서 흙길을 밟으시거나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산이 있으면은 산길을 걸으시거나 또는 바닷가에 사시면은 바닷물이 찰랑찰랑한데 갯벌을 걸으시거나 어찌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 거주지 주변에 흙길을 찾아놓는 것이 제일 좋다. 예컨대 쉬운 것은 주변에 학교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땅으로 된 학교 운동장 밟아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을 찾으시면은 그게 바로 내 건강의 치유의 테이블이다. 자, 여러분들 그 설치 방법에 대해서 돕는 영상을 만듭니다. 자, 지금 수도 전용 어싱 콘센트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걸 이제 풀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풀어내셔서 이제 수도 쪽으로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수도 이걸 이제 연결할 건데 이걸 풀어내실 때 몸 쪽으로 돌립니다. 몸 쪽으로 돌리는데 이걸 잘 안 움직이면 꾹 눌러가면서 돌리세요. 안으로 꾹 누르면서 돌려주시면은 다 풀려 나옵니다. 다 풀려 나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뒤쪽으로 굽혀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왔던 그 자리에 요 위에 안에 있는 그 위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내 몸에서 밀어내는 쪽으로
밀어내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돌아가다가 또 안 돌아가면은 이때는 걸려서 안 돌아가는데 이때는 요 손잡이를 위로 들어서 돌려줘야 됩니다. 위쪽으로 들면서 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그 여기서 들어갔던 게 나오다가 노란 손잡이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 노란 손잡이를 약간 들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돌려주세요. 너무 꽉 조이면은 또 터져버려요, 손잡이가. 자, 이렇게 돌려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베란다 쪽 수도가 아니고 화장실 쪽 세면대 수도 연결합니다. 세면대 수도는 주로 왼쪽 편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란 줄이 꺼여져 있는 호스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 줄이 꺼여져 있는데 빨간 줄 말고 파란 줄이 꺼여져 있는데 여기다가 채웁니다. 그럴 때도 역시 풀어서 손을 뒤로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겁니다. 여기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 이제 손을 잘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조이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꼭 집에 있는 남자분들을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갑은 꼭 끼셔야 됩니다. 장갑 끼시고 하셔야 손을 다치지 않습니다. 자, 푸는 것은 몸쪽으로 돌리고 끼우는 것은 바깥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 이제 됐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2번 수도에서 연결했던 게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콘센트를 끌고 왔습니다. 이건 이미 수도에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콘센트를 정딱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2번 플러그를 사용하는 거 여기에다가 그대로 꼽으시면 되고 이 플러그 끝쪽이 빨래집게로 되어 있죠. 이 선을 풀어야 됩니다. 푸시고 이 빨래집게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석쇠나 쟁반이나 그런 것들을 자 앉아 있는데 밑에다가 발을 밟을 수 있는 위치에다 놓고 이 석쇠를 놓기 전에 쟁반을 놓기 전에 꼭 밑에다 수건 한 장 깔아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 2번 플러그에서 나와 있는 아그클립 빨래집게 같은 이것을 여기 손잡이에다 찍으면 됩니다. 손잡이에다 찍어 놓으면은 이제 접지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 손목 밴드 있죠. 밴드를 활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 조일 수 있도록 늘리고 조일 수 있도록 끈이 되어 있어요. 이 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미리 선정해서 딱 조여라 놓고 자기 팔에 좀 조일 정도로 느낌이 조금 조인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팔에 끼시고 요건 역시 이 아그클립 끝쪽에 있는 아그클립 이걸 석쇠에다가 연결해서 또 찝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과 발에 동시에 접지가 되기 때문에 몸에 빨리 전달된다. 이렇게 손과 발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올라오는 음이온이 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라고 그래요. 이 음이온이 전달되는 게. 그래서 중간에 있는 팔에다가 한 번 더 찍으면은 올라오고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셨죠? 1번 연결하는 거 수도 콘센트 수도에서 연결해서 나오면은 2번 플러그를 콘센트에다 꼽아서 석쇠나 쟁반이나 여러분들 원하는 데다가 연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이것을 연결해서 손목 밴드를 연결해서 쓰시고 주무실 때는 석쇠를 가져가시지 마시고 자 주무실 때는 요 아그클립을 침대에 가까운 데 가져가시고 자 자기 팔에나 발에나 아무 쪽에든지 밴드를 끼시고 요 아그클립끼리 이렇게 물립니다. 자, 이러면은 주무실 때 접지를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자 사용 설명 잘 됐죠? 자, 이거 소모 밴드 사용하는 거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석쇠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플러그에 아그클립
그 다음 손밴드에 악어 클립 2개를 연결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발을 밟으시고 접지하시는 동안에 팔에도 하시면 좋거든요. 팔에도 역시 하실 때 이 팔찌 밴드 이걸 역시 여기 석쇠 어느 부위다가 악어 클립을 찍고 손에다 끼시면 됩니다. 손에 끼실 때는 손목을 좀 조여서 미리 이거 조이는 게 있어요. 미리 조이는 게, 자 여기 보면은 이 줄이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미리 자기 손에다 차보고 좀 조인다는 감각으로 고정을 해놔 놓고, 그러고 난 뒤에 팔목에다가 끼시면 됩니다. 팔목에 끼시고 발에도 접지를 하시고 동시에 접지를 하시면은 더 좋아집니다. 알고